안녕하세요, 한임쌤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왜 뇌까지 신경을 써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뇌와 신경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래도 뭐 재활이나 이런 거 통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뇌와 신경계에 대해서 이미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제가 좀 코어 쪽 우리 5주차에서 설명을 할 때 좀 자세하게 신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걸 좀 기대하고 계셨을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우리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좀 외형적인 것들을 처음에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뭐 예쁜 몸매일 수도 있고 뭐 S라인 아니면 복근을 만드는 거 뭐 힙업, 어깨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자세 아니면 체형 이런 것들도 다 외형적인 것들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딱 시작을 해보시면 처음엔 하나의 이제 근육을 보게 돼요. 아, 여기를 강화하고 여기를 풀고 그러다가 그게 아니네. 그래서 근육 전체 그룹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네. 그럼 근막을 접근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 하나하나의 개념만 따로 분리해서 선생님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학적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근육, 근막을 지배하고 조절해주는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근육이라는 것, 근막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지배를 받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통증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자세 체형 교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신경계는 굉장히 빨리 변화가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신호를 전달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나 체형 등의 그런 변화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신경계의 변화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등 근육이 커져서 어깨가 펴지겠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힘은 없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필라테스 자체가 어때요? 척추를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래서 척추 자체 뼈나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우리는 많이 강화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데 포커스를 줍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생각할 때 그 뼈나 근육만 생각을 하게 되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게 되는데 척추가 그 척추 안에 담겨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척추를 제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척수의 흐름을 좋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척추를 제대로 움직이면 척수의 흐름이 좋아지는 겁니다. 척추를 제대로 못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면 척수가 제대로 흐르지를 않는 거죠. 흐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필라테스가 미치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거지 결코 하나의 근육이나 한 부분의 근육 그룹을 아니면 근막 하나를 내가 써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필라테스가 더 좋게 느껴지죠. 자, 이전 편에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의식적이고 이제 반사적인 코어를 우리가 강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유 수용성 감각, 이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과 그 상위 개념인 우리 비주얼 시스템, 시각계 있죠. 그리고 전정기관, 걔네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를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움직임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세 체형을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우선 그럼 신경계가 뭐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내가 신경계를 좀 설명하기에는 애매모호하죠. 저 그걸 먼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제가 신경계, 뭐 뇌, 이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사실 뭐 뇌 과학자분들, 뇌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한테 사실 수업을 듣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뇌 부분 하나하나씩을. 근데 저랑은 뭘 하실 거냐면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서 어떻게 내 수업에 녹일지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 신경계를 이해를 하려면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추로 이뤄지고요. 뇌하고 척추가 가운데 있는 것들, 그래서 중추신경계인 거고요. 말초신경계는 그 나머지에 있는 모든 신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구나 라고 크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느끼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각을 느끼고
뇌에서 그거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감각, 뇌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죠. 노화를 하잖아요. 뇌와 신경계는 퇴화한다라고만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신경은 재생되고 가소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경 재생과 신경 가소성의 컨셉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계속 퇴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 뇌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노화와 함께 인지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말의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동작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좀 굼떠지고 좀 성격이 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조급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를 내게 되는 부분도 있고 청각도 감퇴하고 시력도 감퇴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노화라고 해서 겪었기 때문에 겪고 있거나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경 재생과 가소성 컨셉은 뭐냐면 계속해서 신경들이 다시 태어나요. 재생. 그리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이게 가소성이에요. 다시 신경이 계속 태어날 거고 뉴런들이 계속 태어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이 신경 재생과 신경 가소성의 컨셉을 밝혀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아질 거야. 뇌도 노화, 퇴행만 하지 않고 좋아지는 길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화에 따라서 전두엽이나 혈매가 퇴행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인성이 변하기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가소성과 재생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줘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등 근육 하나 강화한다기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운동하는 동안에 내가 진짜 조금 하나의 한 끗 차이로 뇌까지도 활성화시키고 재생하고 가소성을 이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걸 해야지만 사실은 또 통증이 완화되거나 자세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뇌는요. 자극, 새로운 자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자극.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은 애기들 키울 때 피아노 치게 하라, 가위질 하게 하라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손가락 근육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화투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 주어지는 요구에 대해서 강해집니다. 우리가 그 전에 타스크 스페시픽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우리가 계속 똑같은 걸 하면 그거에 강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뇌의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확한 반복을 강조하잖아요. 필라테스에서도. 그래서 그 반복을 해주는 것도 계속 주어지는 요구에 대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우리 계속해서 베리에이션 만들잖아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새로운 동작을 시켜드리잖아요. 그거는 또 뇌가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라테스가 갖고 있는 이 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베리에이션을 하고 소도구를 사용을 하고 기구를 사용을 하고 하는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정리를 해보실 거고요. 그냥 심심하지 않게 재미를 위해서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왜 했지? 한번 다시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반복을 왜 하지? 또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작의 베리에이션, 정확한 반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